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24일 삽교 방조제 해나루공원에서 삽교 배수관문 확장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확장공사는 2021년까지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배수관문 그리고 어도 겸 통산문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준공이 완료되면 삽교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줄어들고 해양 생태계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 신평면에 위치한 삽교 방조제 해나루공원에서 삽교 배수관문 확장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농업인단체 회장 등 많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삽교 방조제의 미래를 담은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본격적으로 기공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김병찬 본부장의 사업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 본부장은 많은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 등으로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에 따라 주변 농가들의 인명 재산 피해가 늘어나면서 삽교 방조제 배수관문의 확장 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삽교 방조제 배수관문 확장 사업은 1,1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도 말했습니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기념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공식을 성황리에 치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확장 공사를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응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니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 준공돼 약 3.3km의 방조제와 폭 20m, 높이 6m, 배수관문 6년의 시설로 인근 18,000헥타르의 농경지의 용수 공급을 책임져 오던 삽교 방조제는 37년 만에 대대적인 확장 작업을 시행하게 된 건데요. 이번 확장 공사로 폭 24m, 높이 10m, 배수관문 5련과 폭 7m, 길이 30m의 어도 겸 통선문을 신설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자는 9,000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간을 함께 조성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공식을 축하하는 기념 발파식이 진행됐는데요. 홍문표 의원과 정병희 부시장 등이 모여 발파 9호의 버튼을 누르자 폭죽이 터지며 함께 풍선이 띄워졌습니다. 이에 시민들과 참석한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기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24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6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그동안은 당진시 제안군인회가 주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당진시가 직접 주관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앞으로도 당진시는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 선양 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6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맞이해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 정신과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개식에 앞서 참전 호국 영웅에 대한 존경과 국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6.25 전쟁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몇몇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당시 가슴 아팠던 기억을 회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호국 영웅기장 수여식에서 5명의 참전 용사가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명예로운 보훈 실현과 6.25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가가 수여하는 호국 영웅기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국가 간의 투철한 모습을 보인 모범 참전용사 5명과 이재강 의장으로부터 2명의 참전용사가 큰 박수와 함께 표창패를 전달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6.25 전쟁에 처절했던 비극을 다시 한번 되새겨
참전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쟁 영웅들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기념사에서 6.25 참전 유공자 이봉우 당진시 지회장은 오늘 이 행사가 6.25 전쟁 제66년을 맞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위한 기념식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단위 6.25 기념행사가 지난해부터 국가 행사로 격상돼 그동안 당진시 재향군인회가 주관해 오던 기념식을 올해 처음으로 당진시가 주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길을 가다 나무로 만들어진 인도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등산로나 바닷가 둘레길에 주로 만들어져 있고 나무데크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설악 웨딩타운에서 대덕산으로 향하는 당진시도 1호선 역시 군데군데 나무로 만들어진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시민들이 흔히 나무데크라고 말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인도길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이렇게 나무데크를 밟아보면 들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도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 길을 지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가끔 이게 떨어져 갖고요. 덜렁덜렁해서 밑을 안 보고 다니면 가끔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가끔 이제 그런 위험은 감수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 길을 지나다니실 때마다 혹시 다치시거나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다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넘어질 뻔한 적은 있어요. 나무 인도길은 총 8개입니다. 하지만 8곳 중 안전사고에 우려 없이 정돈돼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엘린빌라 앞에 위치한 인도길 옆에는 통신선이 지나가고 있어 통신 정비를 위해서 인도길 위에 부득이하게 정비차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8곳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상록빌라 앞 나무 인도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 상록빌라 앞에 있는 나무데크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아 이렇게 나무데크가 흔들리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쪽에는 심지어 나사들이 박혀 있지만 이렇게 나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나무데크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사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나사가 다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무데크 자체가 벌써 반 이상 이렇게 들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있는 나무데크들 중 이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곳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무데크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빠지는 나무데크들을 살펴보니 그 개수가 무려 3개에 달합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나무데크마저도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땅을 살펴보니 성인 여성의 경우에 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깊이입니다. 만약 이곳을 여성들이 걸어가다가 빠지게 된다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차선이 넓지 않아 시민들이 길을 걷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칫 도로 위로 떨어져 큰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 옆에 마련된 인도는 단 이곳뿐인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걸어가야만 하는 이곳 당진시도 1호선 인도길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산책을 하기도 운동을 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2011년 시민들이 피땀 흘려낸 16억 4천만 원의 세금으로 이 길을 준공했고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꾸 노후화되고 있는 이 인도길이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당진시의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가족의 간병이 여의치 않거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정병원에 입원한 시민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2013년 8월부터 시작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고령 인구와 급성 질환자 증가 등 입원 치료 환자가 늘고 있지만 가족의 간병이 여의치 않거나 핵 가족화로 인한 간병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정 병원에 입원한 시민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보건소와 당진종합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 3개의 병실과 18개의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요.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위생관리부터 약물 복용, 식사 보조 등 환자의 조기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진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 수혜 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했으며 기존 병실 이용자 수는 105명에서 12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병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에서 40%에 해당한다면 충남도 내 20개 병원 및 당진종합병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R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의 발령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수의 화력발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존 역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각종 물질들이 자외선에 반응하면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와 오존은 폐기능 저하나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 속해 있는 당진시에서 올해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의 발령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교통량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보다 20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오존주의보 역시 천안 3회, 서산과 아산 1회에 비하면 당진은 벌써 4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발령이 잦은 편입니다. 한미 공동대기질연구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올봄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은 농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대거 발생했는데요. 연구진은 인천과 태안, 당진과 서천 인근 앞바다의 대기질을 관측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고체 상태의 황산화물을 만드는 아황산가스의 수치가 10에서 60ppb 수준까지 치솟는 결과를 얻었지만 같은 시각 서울은 1에서 3ppb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체로 미세먼지는 국외인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숨을 쉬고 있는 지표면 가까이에 낮게 깔린 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존 역시 활발하게 생성되면서 당진시에서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올 들어 충남도 내 오존주의보 발령이 9차례를 기록했지만 이 중 당진시에 발령된 횟수가 4번을 차지하면서 가장 잦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오존이 생성되는 이유는 미세먼지 발생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배기가스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와 오존은 호흡을 통해 몸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흡입할 경우 잦은 기침이 나올 수 있고
특히 폐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폐 기능 저하나 피부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대표적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제4회 한국축제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회는 별도의 부스를 열고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회 한국축제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별도의 독립부스를 마련하고 기지시 줄다리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인데요. 다가오는 24일 오후에는 박람회장 내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체험 행사를 열어 박람회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기지시 줄다리기 홍보뿐 아니라 당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도 함께 소개하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인데요. 당진시 측은 박람회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축제들의 우수한 점은 벤치마킹해 내년 줄다리기 축제뿐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에도 응용해 접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번으로 4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국내외 축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시를 통해 축제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국내 유일의 축제 전문 박람회입니다. 이곳에 기지시 줄다리기가 참가하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서 발전할 뿐 아니라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세종지회와 당진시 협의회가 송화급 월곡리 지역 주민을 위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기증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달 중으로 배수지와 배급수관로 등을 착공해 내년 8월경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가뭄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당진시 협의회가 당진시청을 방문해 서부권 가뭄 극복을 위한 지하수 관정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박승찬 감사가 김홍장 시장에게 기증한 지하수의 관정은 1일 100톤의 규모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당진시 지회 건설업체들이 지난 4월 말 개발을 완료했으며 급수 관로를 설치 후 송화급 월곡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관정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는 월곡리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와 가압장 등을 설치해 마을 내 61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홍장 시장은 지역 건설인들의 이번 재능 기부가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관정에서 각 가구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도 하루빨리 진행해 지역 주민들이 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예측할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던 당진 지역 주민들에게 가뭄 속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